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나한테 분명히 무례한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어버린 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니, 집에 와서도, 자기 전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냥 넘어갔지? 뭐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상하게, 무례하게 군 사람보다 제대로 대응 못한 내가 더 밉고, 내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근데요, 이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소심해서도 아니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대뜸 이런 말을 해요. 요즘 많이 쪘지? 얼굴이 좀 그렇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무리지 않아? 애들은 잘 있어? 남편은? 그래서 넌 뭐해? 딱 들어도 불편한데. 그 자리에서 다들 웃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도 그냥 넘기고. 그런데 집에 와서는 계속 씁쓸한 거예요. 뭔가 쏟아진 것 같고 기분이 오래 꿀꿀하고. 이거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실제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무례한 순간에 바로 대응하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동결 반응이라고 불러요. 우리 뇌는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해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거나.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어버리는 건 뇌가 그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닌 거죠. 뇌가 그렇게 작동한 거예요. 특히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분위기를 깨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오랫동안 훈련받아온 사람일수록 이 동결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고 맞춰주고 먼저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심리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반응을 먹고 자라요.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상대가 움츠러드는 걸 보면서 심리적 우위를 느껴요.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이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웃어버릴수록 그 사람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경계선이 없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봐요. 무례한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참겠다. 이 사람은 반응하지 않겠다. 경계선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무례함을 더 자주 시도해요. 세 번째, 그들 중 상당수는 자기가 무례하다는 걸 몰라요. 무례한 사람들의 뇌는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혹은 만성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그들이 무례한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공감 불능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장난 라디오에서 소음이 나오면 고장난 라디오를 탓해야지. 듣고 있는 귀를 탓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싸워야 할까요? 아니요. 품격 있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경계선 말하기. 많은 분들이 경계선을 세운다고 하면 차갑게 거절하거나 싸우는 걸 떠올리세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경계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요즘 좀 찐 거지? 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웃으면서 그러게요. 하고 넘겼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런 말, 좀 불편하네요. 딱 이 한마디예요. 크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길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짧고 조용하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두 번째, 즉각 반응하지 않기.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대응하려고 하면 오히려 당황해서 말이 꼬이거나 감정적이 되기 쉬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당신의 자유가 있다고요. 무례한 말을 들으면 잠깐 멈추는 거예요. 0.5초, 1초라도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대응이에요. 모든 무례함에 다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벗어나는 것, 화제를 돌리는 것, 그냥 대답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강한 대응이 됩니다. 대응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차이는 아주 커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경계선을 세우는 게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경계선을 세우는 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고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고. 근데 들어보세요. 경계선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것보다 작은 경계를 조용히 알리는 게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지키는 건 예민한 게 아니에요.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낮아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해요. 무례한 말을 그냥 참는 것, 그냥 넘기는 것.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경계선을 세우는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걸로 나타났어요.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야 주변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무례함을 참아온 건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분위기를 살피며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 마음 정말 따뜻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따뜻함을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돌려줄 때가 됐어요. 남들 감정은 그렇게 섬세하게 살피면서 정작 내 감정은 너무 오래 뒤로 미뤄온 거 아닌가요? 당신 감정도 소중해요. 당신이 느끼는 불쾌함도 충분히 이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오늘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불편한 말을 하면 웃어 넘기기 전에 딱 1초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불편하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다. 그 1초가 당신을 바꿉니다. 천천히, 조금씩. 무례한 사람을 바꾸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례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건 오롯이 내 일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공감되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가 대신 전해줄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는데 아무 말도 못했던 경험. 이제는 조금씩 경계선을 세우고 있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당신의 감정은 항상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